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좀 이어갖고 우리가 다양한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좀 가지고 왔었죠. 자연수상에서요. 자, 그래서 자연수상에서 우리가 기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총 3가지 파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1이었고요. 그 다음 거가 가장 기본 구성 요소들 중 하나인 소수였고요. 그런 1과 소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수들 중 하나인 합성수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약수랑 인수라는 말에 대해서도 같이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올 녀석들 중 하나가 바로 공약수란 친구죠. 공약수. 자, 그러면 우리가 공약수 하는 걸 알기 전에는 먼저 약수부터 알아야 되겠죠. 약수. 자, 약수는 뭘까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였죠. 나누어 떨어지는 수. 약수. 나누어 떨어지는 수였고요. 그리고 우리는 인수라는 말을 좀 배웠었어요. 자, 인수는 뭐였냐면 우리가 구성요소, 즉 어떤 숫자가 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이란 숫자가 있었을 때 얘네들의 곱으로서 표현이 되는 그런 이런 숫자들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우리는 인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약수랑 인수는 거의 비슷한 뜻으로 쓰였죠. 나눠 떨어지는 수다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구성 요소로서 표현이 되는 1과 10, 2와 5다라고 하는 이런 값들로서 표현되는 걸 우리가 약수라는 의미도 갖고 있었지만 인수라는 의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공약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공약수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10이라는 것의 약수를 좀 구해보자면 1, 2, 3, 4, 6, 10이다 라는 이런 값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20이란 숫자에 대한 약수들을 좀 구해보자면 1, 2, 4, 5, 10, 20이다 라고 이런 값들을 갖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비슷한 숫자들을 좀 골라보자면 1은 똑같은 숫자, 2도 같죠, 4도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애가 없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약수라고 하는 녀석들은 얘를 1, 2, 4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해요. 얘네들을 우리가 공약수들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단순히 얘네들 값만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인수의 관점에서 좀 보자는 거야. 어차피 얘네들은 뭐가 되기 원해요? 이렇게 곱으로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인수들의 수들 자체는 곱으로 써지는 구성 요소들 자체를 의미하고 공약수들이라는 것 자체는 2개 이상의 수들이 같이 나눠 떨어지는 수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얘가 2로도 나눠 떨어지고 4로도 나눠 떨어지고 2로도 나눠 떨어지고 4로도 나눠 떨어지는 같은 공통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그 의미예요. 12와 20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소인수 분해로서 구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10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다가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20도 2의 제곱 곱하기 5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약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곱으로 표현되는 녀석들이야. 근데 그 재료가 누구다? 얘네들 같이 이런 소인수들 자체가 바로 재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는 같은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공통된 약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공약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공통된 같은 재료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재료들을 가지고 오자라는 의미로 볼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누구다? 바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들 중 하나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얘는 2의 제곱과 2의 제곱 둘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자체를 난 얘도 그렇고 갖고 오는 값인 2의 제곱으로 보자는 거죠. 왜? 걔네가 바로 재료들일 거니까. 그래서 최대 공약수 4 실제 값이랑 똑같이 나오죠. 위에서 4라고 구했던 친구가 그대로 2의 제곱으로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어려운 숫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금 더 어려운 숫자로 가보자면 얘네를 숫자를 좀 더 올려보도록 하죠. 뭐 100이랑 120이다 라는 값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자, 소인수분해처럼 비슷하게 하죠. 두 개가 동시에 나눠지는 값 해서 50, 60이다. 그리고 두 개가 동시에 나눠지는 값 25랑 30이다. 또 두 개가 동시에 나눠지는 값 5랑 6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자, 다만 뭐 6에서는 조금 더 표현되지만 우리는 이 옆에 있는 이런 값들을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고 불러요. 자, 의 의미가 뭐겠어요? 바로 같이 나눠지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과 120도 동시에 나눠지고 50과 60도 동시에 나눠지고 25와 30도 동시에 나눠지는 값이다 라는 형태로서 이런 값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좀 표현해 보자면, 자, 100이란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마찬가지로 120이란 숫자는 2의 3승과 요 6까지 포함한 거예요. 3개니까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건 공통된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 값이 두 개가 동시에 갖고 있는 녀석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소인수라고 하는 녀석들은 이렇게 하나의 분류들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분류들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하나의 분류들마다 공통된 재료들을 갖고 올지 아닌지를 결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할게요. 자, G라고 했을 때 얘네들 값은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5의 1승이 되는 거죠. 왜? 최대한 많이 갖고 오는데 2의 제곱, 2의 제곱까지죠. 3승이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기준으로 가자는 거지. 마찬가지로 5도 하나짜리니까 최대한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이 최대 공약수라고 한 녀석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이다 라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똑같죠? 옆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니까 얘랑 똑같겠구나 라고 이제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소인수 분해를 하는 의미 자체가 여기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 나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로서 본 다음에 걔네들을 해석을 한번 해보겠다가 이 공약수, 이제 최소 그 소인수 분해하는 것 자체를 하는 의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요 말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최대 공약수들에 대해서 공약수들을 더 구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 공약수들은 결국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최대 공약수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공약수들의 약수들. 결국에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공약수가 된다는 말이 될 겁니다. 왜? 자, 최대 공약수란 말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재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겠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죠. 그럼 당연히 약수들은 얘네들로 만들어진 수들이야말로 약수들이 될 거예요. 자, 위의 숫자, 아까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이었죠. 얘네들의 약수들은 1, 2, 4예요. 그대로 공약수를 표현을 해주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가 그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값들을 갖고 있는 그런 인수들로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결국엔 얘네들 재료로만 만들어지는 값들이 공약수란 말이 될 거야.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재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 갖고 온 녀석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얘네가 가장 중요한 말로서 이제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은 공약수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은 공약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공약수들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귀찮게 하나하나 구한다는 게 아니라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에 따른 약수들을 구하면 걔가 바로 공약수들이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상태가 이제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우리는 배수에 대한 특징들을 보기 위해서 배수를 한번 직접 구해봐야 돼요. 자, 배수를 한번 구해보죠. 자, 5의 배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5의 배수. 자, 실제 숫자로 보자면 5, 10, 15, 20. 뭐 이런 값들입니다. 얘네가 5의 배수들이죠. 하지만 얘네들도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소인수 분해로 표현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소인수 분해라기보다는 좀 인수로서 표현할 거야. 5라는 의미가 중요하니까 5라는 의미를 해석적인 걸 넣기 위해서 얘를 5를 살려주면서 갈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위에 건 뭐 5 곱하기 1이다 라고 해서
5라는 인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상태들을 우리 뭐라 부른다? 5의 배수들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고동 버전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5 곱하기 어떠한 숫자들 값이다. 자, 우리 네모라고 잘 안 쓰니까 K 값, K는 뭐 상수다 혹은 정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녀석들을 우리가 5의 배수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얘는 뭐 0이 포함 안 된 자연수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다 정수라고 써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일단 얘가 나오는 상태들이 5의 배수들은 이렇게 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배수라는 의미는 뭐가 되겠어? 인수로 내가 표현을 했을 때 5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면 5의 배수면 5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겠고 7의 배수면 7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예시를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는 과정을 갈게요. 자, 6의 배수랑 그 다음에 9의 배수라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6의 배수들을 좀 써보자면 뭐 6 곱하기 1과 그 다음에 6 곱하기 2와 6 곱하기 3이라 뭐 이런 값들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9의 배수들도 9 곱하기 1과 9 곱하기 2랑 그 다음에 9 곱하기 3이라 이렇게 해서 쭉 이런 값들로 이제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 공배수라고 하는 것들은 공배수 6이랑 9라는 인수가 반드시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공배수라고 하면 6과 9의 인수가 포함이 돼야 돼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죠. 얘네들은 적어도 있어야 돼. 자,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다 공통된 인수들이기 때문에 또 소인수분해 해줄게요. 6은 2 곱하기 3이고요. 9는 3의 제곱일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게, 한 큐에 포함하게 만들어주는 값을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정도로 포함을 하면 되겠죠. 왜냐면 6이라는 걸 굳이 중복해서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은 2개짜리만 가져도 1개짜리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태? 뒤에가 K 형태의 곱수를 갖고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얘들의 공배수라고 표현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맞는지 한번 뭐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얘는 18입니다. 18. 그래서 18K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실제로도 그래요. 얘가 6, 12, 18 하고 뭐 24 이렇게 값을 갖게 될 거고요. 얘는 9, 18, 27이다. 이런 값이라서 바로 최소 공배수다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되는 시점이 딱 18이 딱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공배수인 걸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제가 6과 9라는 인수 자체, 내가 원하는 두 개의 배수 자체를 적어도 포함하고 있는 상태들을 의미하는 거를 우리는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구나. 그냥 최소한의 값을 갖고 있는 녀석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대개의 이제 최소 공배수들을 구하는 형태들을 이제 소인수분해로 좀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뭐 50이라는 값을 한번 볼게요. 얘는 2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자, 또 다른 값도 하나 가보도록 하죠. 자, 값들 중에서 한 75 정도가 좋겠네요. 그래서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죠. 1, 5, 5, 3이네요. 자, 그래서 75라는 친구는 3 곱하기 5의 제곱이야. 자, 그래서 얘네 두 개에 대한 뭘 구하고 싶다? 최소 공배수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50이라는 값과 75라는 값에 대해서 얘네들 인수들을 반드시 포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일 작게끔 포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가 있는 만큼 가지고 오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라인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2 곱하기 3의 라인은 지금 없으니까 제거해 두고요. 5제곱. 얘도 이 라인은 없으니까 제거하고 3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그 라인들을 맞춰갖고 우리의 최소 공배수들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없는 애들. 그러니까 얘네가 다 최소한 얘는 2를 갖고 있어야 돼. 3도 갖고 있어야 돼. 5도 2개가 있어야 돼. 최소한.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는 것들 다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둘 중에서 제일 큰 거, 최대로 많이 갖고 있는 상태를 가져오게 되는 게 바로 최소 공배수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거 하나 더 예시 들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 곱하기 3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7의 4승이었어요. 첫 번째 숫자가. 자, 두 번째 숫자가 만약에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뭐 3의 1승과 곱하기 7의 1승과 곱하기 뭐 11의 제곱이야. 자, 그렇다고 됐을 때 우리의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것들은요, 최대한 많이야. 2랑 2의 제곱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2의 제곱 갖고 오고요. 그
그 다음에 3의 제곱과 3의 1승을 비교해서 3의 제곱을 갖고 오고요. 마찬가지로 7의 4승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11의 제곱을 갖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들을 가지고 와서 2의 제곱, 3의 제곱, 7의 4승, 11의 제곱처럼 해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least common multiplier 라고 해서 앞에 있는 자를 따서 L이라고 주로 불러요. 자, 아까는 G라고 했죠. greatest common divisor 라고 해서 최대 공약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G와 L로서 표현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한 해석적 기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선 다른 이런 개념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얘네들을 해석할 때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해석하는구나 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의 숫자들의 관찰에 의한 해석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서 좀 더 다른 성질들을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소수로서 표현을 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게 이 파트의 가장 중요한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어떤 숫자들에 대해서 있었을 때를 한번 보자는 거죠. 10이라는 숫자가 있었고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 있고요. 15라는 숫자가 있고요. 얘는 3 곱하기 5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얘네들을 최대 공약수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최대 공약수. 자, 최대 공약수 G라고 했을 때 얘네 공통 인수들 갖고 있는 거니까 3밖에 없습니다. 3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모든 숫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0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2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15라는 숫자는 3 곱하기 5라는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로 표현을 해준 것이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얘네들 특성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곧 풀어볼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자, 나중에 이제 볼 특성들 중 하나가 어떤 숫자들을 나타낼 때 있어서 어떠한 숫자가 A, 얘가 10이죠. 10이라는 숫자가 있었을 때 나는 G라는 최대 공약수와 어떠한 그에 따른 나머지 숫자들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볼 거고요. 자, 어떠한 B라는 친구, 15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떤 G라고 하는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고 나머지 어떤 숫자다. 위와 A와 B는 겹치지 않는 그런 숫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파트가 두 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L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는 과정은 얘네들 중에서 어차피 최대 공약수는 한 번만 오면 돼요. 왜? 겹치니까. 안 겹친 애들은 한 번씩 다 와줘야 되겠죠. 5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가까이 값들이 곱해준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에서도 문자로 좀 표현해보자면요, 여기다 G에다가 나머지 겹치지 않는 파트들에 대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최대 공약수들 중에서도 겹치지 않는 같은 약수가 없는 녀석들을 표현하고 싶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서로소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서로소. 자, 서로소의 정의는 일단 최대 공약수가 1인 숫자를 의미해요. 1인수. 자, 그래서 이런 최대 공약수가 1인 숫자들에 대한 걸 의미하는데, 자, 최대 공약수가 1인 걸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자, 최대 공약수가 1인 숫자들은요, 1이라는 숫자는 곱하기 상에서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 뭔가를 곱했어. 1을 곱했어. 3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얘는요. 3에다가 곱하기 11을 했더니만 값이 얘는 변하죠. 하지만 100에다가 곱하기 1을 해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의미가 없는 숫자라는 의미에 항등원이라는 의미를 붙이게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얘가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됩니다. 곱하기 상에서는요. 자, 그래서 서로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두 개의 최대 공약수, 가장 공약수 두 개가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최대 공약수란 말을, 최대 공약수가 1이다 라는 말로써 우리는 서로소라고 이제 의미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G가 이미 뽑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다 나눠질 거 다 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A와 B는 서로소다 라는 말로써 이제 추가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G라는 거에서 내가 이미 같이 나눠질 수 있는 값들을 다 빼갔으니까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A와 B는 전혀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수를 이제 곱했어요. 자, 두 수를 곱했어. 12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자, 위의 숫자들을 겹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두 번 제곱이 되고요. 나머지 값들이 뭐다? 2의 제곱과 5가 된다는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숫자들을 A와 B를 곱했더니만 최대 공약수가 제곱이 되겠고 나머지 A와 B로서 겹쳐지는 이런 값들로 쓸 수 있습니다. 라는 상태를 이제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들에 대한 녀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어떤 숫자들을 A로 표현했을 때 최대 공약수와 A라는 숫자로 나눠줄 수 있겠고 B라는 숫자가 또 있었는데 계속 최대 공약수랑 B라고 나눠졌을 때 어떤 숫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곱으로써 자, 걔네들의 최소 공배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짜리로 표현하겠고 그리고 그에 따른 두 개의 곱은 G제곱 곱하기 AB로 표현을 하겠다 라고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인수들에 대한 싸움은 언제 쓰게 되냐면요. 자, 우리 수학상에서 배웠던 다항식 파트에서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좀 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인수들을 사용하는 내재적인 그런 방법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들은 굉장히 중요한 방식들이니까 꼭 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데 뒤에 이제 센 수학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문제집들을 좀 풀어보시면서 C단계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많이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런 특징들을 잘 잡으셔갖고 가셔야 됩니다. 꼭 오답 노트 꼭 하시고요. 오답 틀렸던 부분들은 반드시 다시 풀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일주일에 두 번이든 간에 꼭 반드시 풀고 가신 다음에 좀 더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한 번 더 푸시는 형태로 가셔서 그 꼭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문사항들은 언제나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문자 혹은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